좋아요, 구독. 자, 그러면 바로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반등의 의미 어떤 의미일까? 너무 미약해요.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반등이라고 타지 않아. 하기에는 조금 네. 좀 부끄러운 반등이죠. 그쵸. 그렇죠? 수줍습니다. 샤이합니다. 네. 예, 샤이합니다, 네. 진짜. 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는 약간 좀 청개구리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시장이 뭐 좀 반등하나 그러면은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지만 이제 그런 이벤트를 갖다가 FOMC나 아니면은 뭐 미국 대선이나 뭐 추석이나 그런 이벤트를 갖다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 이때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10월 말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 11월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달도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이 있고 정말로 큰 이슈고,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 날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뜻 매수에 나서고 싶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큰 손들이죠, 큰 손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반등의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아마 옵션 만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말씀을 갖다가 드렸는데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이 옵션 만기잖아요. 자, 일단 제가 주목을 갖다가 한 점은 이제 이때입니다. 이때. 아시다시피 이때 이제 지수가 이때 100포인트 빠지고 이때 20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200포인트. 퍼센테이지로 치면 진짜 이거는 뭐 금융위기나 뭐 코로나 때 그때 하락과 맞먹는 그런 당일 하락분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때 나온 바닥 있잖아요. 그렇죠? 2,400.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급락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쌍바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중바닥이 이번에 나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뭐 오늘도 이제 뭐 보셨다시피 무슨 뭐 펠츠가 뭐 미국 시장이 급락할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워렌 버핏도 계속 현금을 갖다가 더 늘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뭐 6개월 뒤에 일어날 일, 그런 일을 갖다가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이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폭락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조금 반대로 이제 그 해석을 갖다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10월 말에도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죠, 그렇죠? 네. 2016년에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을 갖다가 하면서 치솟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고 계속 헤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코스닥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코스닥은.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대로 뭐 시장이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는 제가 보기엔 가격이 제가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고점에 여러분들께 시장이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2,400 아무튼 뭐 이 시점, 그러니까 시장이 양바닥을 갖다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시점이 제 생각에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도 아마 이때 코스닥의 어떤 언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한 단계 더 빠진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글쎄요,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중단기적으로는 일단 바닥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반등의 의미는 제가 이게 사실 뭐 반등이 아까 봤을 때 뭐 오전 뭐 계속 봤을 때 뭐 10포인트, 20포인트 그래서 역시 맞았어라고 생각했는데, 오후에 끝나고 보니까 1포인트 올랐어요. 1포인트. 수줍은 반등인데, 네. 일단 의미가 있는 거는 야간 선물 흐름인 것 같아요. 아마 시장을 좀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간 선물이 사실 어제까지 최근 한 4일 동안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도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한 1시간 지나고 보면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계속 마이너스 0.7 그랬단 말이에요. 한 3일 동안 계속 그랬어요. 마이너스 0.7. 비교적 큰 폭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미국 증시가 어제 좀 흔들리는데도 계속 좀 강세를 보였어요. 체크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야간 선물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디커플링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증시가 뭐 올라도 막 강세인데도 막 우리나라 야간 선물 보면 또 막 마이너스 막 뭐 1%, 0.8% 그렇게 하락하는 거는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연기금도 큰 폭으로 매수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옵션 만기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장중에도 보면은 그래도 매수를 갖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지수 수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월 달에 서킷 브레이크 이 수준이 이제 2,400을 갖다가 지지선으로 해서 이중 바닥을 지금 이제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탈한다고 해서 이런 관점이 변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양바닥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승을 했을 때 아주 탄력적으로 오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정도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시장이 여기서 양바닥이 나오면 양바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다시 고점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2,800, 2,900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바닥이 깨지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무너졌다. 그러면 다시 이제 지지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긋고 해서 2,550, 2,600 그 정도를 갖다가 목표로 보고 접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무너졌다고 해서 개별 종목이라면은 양바닥이 무너졌어 그러면은 뭐 팔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뭐 중소형주면 소형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지수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양바닥이 무너졌다 그래도 뭐 너무 동요하실 필요는 없다. 예,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바닥을 갖다가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지 제가 보는 뭐 바닥에 대한 시점은 뭐 물론 이제 다음 주 돼가지고 또 시장이 막 무너지고 그러면 뭐 뭐 당신이 틀렸잖아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시장이 좋을 때는 제가 좀 약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갖다가 그래도 비교적 지금까지 잘 맞춰왔고 또 시장이 또 바닥일 때는 제가 이제 이 정도면 사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제 지금 이제 2,400 정도면은 저는 이제 주식을 좀 사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8분 응선은 지금 이제 지나고 있다. 터널로 친다 그러면 터널이 이제 거의 빛이 약간 보이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급락 정도가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는 뭐 바닥은 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등의 수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바닥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양바닥을 좀 깨느냐 그런 부분에 좀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때가 기준이 언제냐 하면 지난 8월 5일에 서킷 브레이크 나왔을 때예요. 우리나라 200포인트 빠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전날에 100포인트 그리고 200포인트 이틀 동안에 300포인트가 급락한 그 시점. 미국도 이때 많이 빠졌죠. 자, 그 뒤로 미국은 18%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뒤로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3개월 동안에 최근 8월 5일 이후로 3개월 동안에 양 시장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한 35% 정도 갭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이 35% 우리보다 더 선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지수가 18% 올랐는데 미국은 S&P가 그런데 애플은 12%, 마이크로소프트는 7%. 그러니까 지수보다 못 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주역이 역시 엔비디아가 50% 올랐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무려 75%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실제로 미국 증시의 가장 주도주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라일리가 7% 정도, 그러니까 지수의 한 반이 채 못 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머크하고 파이자는 마이너스 15%, 머크는 15%나 빠졌고요. 그리고 파이자는 마이너스 7%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5% 상승했고 월마트가 2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방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이무렵에 추천했던 거죠, 그렇죠? 이무렵에 추천을 했던 넥스원이 60% 가까이 오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준이죠. 엔비디아나 이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도 한 40몇 프로 오르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알테오젠 29만 원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5만 원이니까 이제 50% 오른 거죠, 알테오젠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방산과 바이오텍 두 개가 미국의 이제 이런 주식들과 비슷하게 오른 거죠, 그렇죠? 네. 반면에 금융도 우리나라는 좋았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특히 이제 KB가 좋았죠. 그래서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KB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주도 약간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롭게 지금 조선과 엔터가 지금 약간 좀 말이 나오고 있죠. 조선은 약간 좀 추세를 돌렸고요. 엔터는 아직 장기 추세는 못 돌렸어요. 그런데 어쨌건 새로 지금 조선 엔터도 약간 좀 주도주로 부상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지금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죠.
결국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지금 가격에 살 거냐, 그렇죠? 그게 결국 우리나라에서 방산과 바이오텍을 지금 가격에 살 거냐, 결국은 같은 고민입니다. 물론 그래도 미국은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쪽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 거의 초토화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간 허리가 없는 거죠. 그냥 가장 좋은 주도주 아니면은 다 그냥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이닉스는 좀 올랐죠, 그렇죠? 그 동안에 또 한 30% 가까이 바닥에서 올랐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주도주를 갖다가 지금 가격에 살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또 계속 투자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주도주를 갖다가 이렇게 체크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께 아시다시피 이제 주도주가 눌림목의 좀 매력적인 가격을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선을 말씀을 드리고 뭐 하나오션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뭐 또 이제 엔터주로 갖다가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 이제 공략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 때는 여러분도 한번 좀 매수를 갖다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용감하게 엔비디아를 갖다가 막 사는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사고 두 시장을 비교하고 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가 주도주에서는 진작에 좀 이탈을 갖다가 하고 우리나라의 주도주는 방산과 그런 쪽이기 때문에 두 개의 주도주를 갖다가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기법 그런 부분에 다 녹아 있으니까 계속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